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사석으로 합격한 김예슬 노무사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법이나 경영 과목은 모두 노무사 시험으로 처음 접한 비전공생이고요. 수험 경력은 21년도에 30기 시험을 생유예로 준비해서 0.1점 정도 차이로 소수점 탈락하고 그 시간이 저한테 좀 힘들었어가지고 바로 수험을 이어서 하지는 못하고 1년 동안 쉬면서 다른 일을 했었고요. 22년도 8월부터 32기 대비로 다시 시작해서 헌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것이 큰 기복 없이 1년을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시 때는 이런 서술형 시험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어느 정도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편인데 2차 시험은 해야 될 양도 너무 많고 애써 외워놓은 것도 금방 까먹고 그런 자괴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모의고사 등수도 잘 나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시 때는 시험이 임박할수록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년을 완주해보고 생각보다 의미 있는 점수를 받고 나니까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외워지기 때문에 그냥 자책할 시간에 한 번 더 보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갔었고 스스로를 좀 달래고 격려하는 방법도 많이 배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완벽주의를 빨리 내려놓으시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반론은 모두가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헌동차로서 이해도와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사안의 논점이랑 포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논점은 답안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가능하면 관련 조문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파악한 쟁점과 그 판단의 실익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시험 1-1문에서 먼저 이의신청 성질부터 논해주고 그것을 왜 판단하고 가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시한 점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섭도 가능한 한 풍부하게 해서 포섭에 할당된 점수는 충분히 얻고 가도록 노력했었고요. 모든 문항에서 판례 구조랑 키워드가 드러나도록 풍부하게 포섭을 한 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안의 논점은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만 사안의 논점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봉쌤이 강조하시는 대로 왜 이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쟁점이 왜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인지 이렇게 자문하면서 적극적인 학습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초반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암기는 시험 막판에 반복하면서 빨리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기까지는 너무 암기에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이해도를 충분히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도 점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백지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떠올려보고 단권화를 할 때 쟁점 지도를 그려보면서 어떤 쟁점이 어디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섭의 경우에 사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포섭을 구상할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포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이를 위해서 모의고사 해설지에 포섭 부분을 단권화 교재에 붙여서 써야 되는 포인트들을 눈에 익히면서 공부를 하고 문장의 넘버링을 해서 논리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 단권화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행정은 단권화가 쉽지는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쟁송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쟁점마다의 목차와 답안 구조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와 사례집을 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초반에 많은 분들을 따라서 사례집의 단권화를 시도했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기본서를 선택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기본서에 일반론 목차가 대부분 잘 나와 있고 기본서로 봐야만 행정쟁송의 흐름 안에서 이 주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더욱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행정쟁송법 과목 특성상 노동법이랑 달리 사실관계에 의존해서는 쟁점을 도출할 수가 없는데 따라서 결국에는 묻는 바와 문제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별로 답안 암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숲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사례집으로는 쟁점 찾는 연습이랑 답안 암기 하시고 기본서 회독을 놓치지 않고 틈틈이 하시면서 이해를 다져 놓으시면 쟁점을 놓치지 않는 실력을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쟁송법은 특별히 암기를 일찍부터 신경 써서 했었어요. 사실 행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다는 얘기도 있지만 외워야 되는 판례들도 많고 주제별 목차까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외워야 할 양이 적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판례 녹음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주요 판례부터 차곡차곡 암기를 했고 1기 이후 방학 때는 성봉쌤이 나눠주시는 1기 답안부터 통화 스터디를 통해서 구조 전체를 암기하면서 회독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판례랑 나와야 되는 목차부터 암기를 하시되 조금씩 살을 붙여서 외우는 양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는 양이 많아서 이게 다 외워질까 싶다가도 반복하면 결국에 되거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미리미리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일반론을 좀 더 풍부하게 챙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덕분에 이번 시험 산문에서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 부분에서 기본서에 있는 예시까지 풍부하게 적은 점이 고득점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한 것과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응시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일주일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수험생활 버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랑 정서 관리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특히 시험이 가까워올수록 극도의 불안감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케줄은 저는 전업 수험생이라서 오후 공부까지 마치고 5시 정도에 스터디 카페를 나서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간단히 저녁 먹고 다시 책상에 앉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녁에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운동에 쓰는 시간이 불안하지도 않고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괜찮은 루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인강과 온라인 첨삭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모의고사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대면 모의고사 스터디를 만들어서 꼭 모의고사를 응시를 했었습니다. 많은 합격자분들이 모의고사 응시를 꼭 하라고 입을 모아서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머릿속에 넣는 거 이상으로 현출해보는, 즉 써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알고도 못 쓰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모의고사 준비가 좀 미흡하시더라도 꼭 모의고사 응시하셔서 실전처럼 써보는 훈련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험이 경쟁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나 공부 시간 등을 타인과 비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초시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사실 비교는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시험에 진입을 결정하신 이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정한 능력 이상을 다 갖추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어차피 다들 비슷비슷하다. 나는 남들보다 아주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를 격려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안함을 키우기보다는 의연하게 나의 할 일을 하고 가끔씩은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에게 보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매일매일 100%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70%만 하더라도 꾸준히 해나갔을 때 그 시간이 쌓여서 보다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좀 더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